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 단편선 중에서 바보 이반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부자 농부가 살았다. 그에게는 군인 세몬, 배불뚝이 타라스, 바보 이반 이렇게 세 아들과 벙어리 노처녀 딸 말라냐가 있었다. 군인 세몬은 임금님을 섬기러 전쟁터에 나갔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신의 상인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우러 갔으며, 바보 이반은 누이와 함께 집에 남아 열심히 농사일을 했다. 군인 세몬은 높은 벼슬과 땅을 얻고 귀족의 딸과 결혼도 했다. 그는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많았지만 늘 쪼들렸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어도 귀족의 딸인 아내가 흥청망청 써버려서 좀처럼 돈이 남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인 세모는 소정료를 받으려고 영지로 갔다. 하지만 관리인은 이렇게 말했다.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가축도 농기구도 말도 소도 쟁기도 썰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먼저 이런 게 있어야 돈도 생기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세모는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는 부자면서도 제게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아버지 땅의 3분의 1만 주세요. 그러면 제 소유로 옮겨놓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넌 이 집에 아무것도 보태준 게 없다. 그런데 내가 왜 땅의 3분의 1을 줘야 하느냐. 그건 이반과 내 여동생에게도 못할 짓이야. 세몬이 말했다. 이반은 바보예요. 말라냐는 벙어리의 노처녀고요. 그런 애들한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일단 이반 얘기를 들어보자꾸나. 이반이 말했다. 그냥 주세요. 그래서 군인 세모는 제 몫의 땅을 받아 자기 소유로 만든 다음 다시 임금을 섬기러 떠났다. 배불뚝이 타라스도 많은 돈을 벌었고 상인 집안 딸과 결혼도 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도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제 몫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타라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넌 이 집안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집에 있는 재산은 모두 이반이 번 것이다. 그러니 이반과 네 여동생을 홀대하면 절대 안 된다. 타라스가 대답했다. 이반에게 뭐가 필요한데요? 그 녀석은 바보잖아요. 결혼도 못할 텐데요. 어떤 여자가 그런 녀석에게 시집을 오겠어요? 벙어리 말라냐에게도 대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것 봐 이반. 내게 곡식 절반을 다오. 농기구는 필요 없고 가축 중에서 회색 순말이나 한 마리 가져가야겠다. 어차피 그건 농사 짓는 데는 쓸 수도 없으니까 말이야. 이반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하세요. 가서 말을 준비해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타라스도 제 몫을 가져갔다. 그는 곡식을 수레에 싣고 떠나면서 회색 순말도 가져갔다. 이반은 예전처럼 늙은 암말 한 마리로 농사를 지어 부모님을 봉양했다. 큰 도깨비는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면서 싸우지도 않고 의좋게 헤어지는 걸 보고 못마땅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작은 도깨비 셋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았다. 자, 저기 세 형제가 있지. 군인 세몬, 배불뚝이 타라스, 바보 이반 말이야. 저 녀석들이 서로 싸워야 하는데 사이좋게 지낸단 말이지. 바보 이반이 내 일을 다 망쳐놓았어. 이제 너희 셋이 저 세 녀석에게 붙어서 서로 물어뜯고 핥히게 만들란 말이야. 할 수 있겠어? 그럼요, 할 수 있고 말고요. 자, 어떻게 할 작정이지? 우선 저들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겁니다.
먹을 것 하나 안 남게 한 다음 셋을 한데 모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보나마나 서로 물어뜯고 싸우겠죠. 좋은 생각이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잘 알고 있구나. 자, 어서 가봐. 그리고 셋을 앙숙으로 만들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왔다가는 너희 세 놈 다 가죽을 몽땅 벗겨버릴 테다. 작은 도깨비들은 숲으로 들어가 이제부터 뭘 할지 의논했다. 서로 가장 쉬운 일을 맡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제비뽑기를 해서 세 형제 가운데 누구를 맡을지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을 먼저 끝낸 도깨비가 다른 도깨비들을 돕기로 했다. 도깨비들은 제비뽑기를 하고 나서 언제 숲에서 다시 만날지도 정했다. 그때 만나서 누가 일을 끝냈고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 되자 도깨비들이 약속한 장소에 모였다.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군인 세몬을 맡았던 도깨비부터 말했다. 내일은 아주 잘 되고 있어. 내일 세몬이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두 도깨비가 물었다. 어떻게 했는데? 우선 세몬이 배짱이 아주 두둑해져서 왕에게 전 세계를 정복하겠노라고 큰소리치게 만들었지. 그래서 왕은 세몬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인도를 치라고 보낸 거야.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 모였지.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내가 세몬 군대에 들어가 화약을 모조리 적셔놓고는 인도 왕에게 가서 지프로 병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았거든. 세몬의 병사들이 지프로 만든 병사들이 사방에서 밀려드는 걸 보고는 겁을 잔뜩 먹은 거야. 세몬이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대포에서든 총에서든 탄약이 나와야 말이지. 세몬의 병사들은 혼비백산에서 양떼처럼 달아나다 인도 왕에게 죽임을 당한 거야. 세몬은 불명예를 당한 데다 재산까지 다 빼앗겼어. 내일 처형을 당할 거야. 나는 내일 하루만 더 일하면 돼. 녀석이 감옥에서 도망쳐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내일이면 내일은 다 끝나니까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이번에는 타라스를 맡았던 두 번째 도깨비가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일이 아주 잘 되고 있거든. 타라스는 앞으로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내가 녀석을 욕심이 그득한 인간으로 만들어놨지. 남의 재산을 탐내고 눈에 띄는 건 뭐든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으로 말이야. 닥치는 대로 물건을 사들이느라 재산을 다 쓰고도 멈추질 못하는 거야. 벌써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사들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지. 일주일 뒤에는 빚을 다 갚아야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녀석의 물건을 모두 못 쓰게 만들 거야. 그러면 녀석은 빚을 갚지 못할 테니 제 아버지에게 달려가겠지. 두 도깨비는 입안을 맡았던 세 번째 도깨비에게 물었다. 내일은 어떻게 됐어? 그게 말이지. 일이 꼬여버렸어. 우선 녀석의 배를 아프게 하려고 주전자에 침을 뱉어놓았거든. 그리고 밭으로 가서 녀석이 일을 못하게 땅을 돌처럼 단단히 다져놨지. 그렇게 하면 밭을 갈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바보 같은 녀석이 쟁기를 가져오더니 밭을 가는 거야. 배가 아파서 끙끙대면서도 계속 밭을 갈더라고. 그래서 녀석의 쟁기를 부러뜨렸지. 그랬더니 집으로 가서 다른 쟁기를 가져와 나를 새로 끼우고는 다시 일을 하는 거야. 이번에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쟁기 머리를 붙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 녀석이 쟁기를 3개 누르는 데다 쟁기 머리가 뾰족해서 손만 베이고 말았지. 이제 밭도 다 갈고 한 고랑만 남았어. 그러니 다들 나 좀 도와줘. 이반 그 녀석을 해치우지 못하면 지금까지 한 일이 허사가 되고 말잖아. 그 바보 녀석이 농사를 계속 지으면 그 형들은 아쉬울 게 없을 거야. 이반이 제 형들을 먹여 살릴 테니 말이야. 군인 세몬을 맡았던 작은 도깨비가 다음날 와서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작은 도깨비들은 헤어졌다.
이반은 묵혀놓았던 밭을 다 갈고 이제 한 고랑만 남겨두었다. 그걸 마저 가려고 밭에 나왔다. 배가 아프긴 했지만 일을 끝내야 했다. 이반은 고삐줄을 한번 내리치고 쟁기를 돌려 밭을 갈기 시작했다. 고랑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려는데 쟁기가 나무 뿌리에 걸린 것처럼 잘 나가지 않았다. 작은 도깨비가 쟁기머리를 두 다리로 단단히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반이 생각했다. 거참 이상하네. 여기에 나무 뿌리 같은 건 없는데 말이야. 이반이 밭고랑에 손을 넣어보니 뭔가 부드러운 것이 만져졌다. 이반은 그것을 잡아 꺼냈다. 나무 뿌리처럼 시커먼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꼼지락거렸다. 자세히 보니 살아있는 도깨비였다. 이런 고약한 놈 같으니? 이반이 도깨비를 번쩍 들어 쟁기에 내동댕이 치려 하자 도깨비가 꽥꽥 비명을 지르면서 사정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뭘 할 수 있는데? 뭐든 말만 하세요. 이반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지금 배가 아픈데 낫게 해줄 수 있어? 그럼요.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도깨비는 밭고랑 위에 몸을 구부리고 손톱으로 땅을 파헤치며 뭔가를 찾더니 잔뿌리가 색 달린 나무뿌리 하나를 뽑아 이반에게 내밀었다. 누구든 이 뿌리 하나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 낫는답니다. 이반은 그걸 받아서 잔뿌리 하나를 먹었다. 그 순간 배 아픈 것이 사라졌다. 도깨비가 다시 사정했다. 이제 놓아주세요.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을게요. 좋아, 놓아주지. 잘 가거라. 이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깨비는 물에 던져진 돌처럼 땅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자리에 구멍만 하나 덩그러니 남았다. 이반은 남은 두 뿌리를 모자에 넣고는 다시 밭을 갈았다. 일을 다 마친 다음 쟁기를 엎어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을 풀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맏형인 군인 세몬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땅을 몰수당하고 감옥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세몬은 이제 아버지 집에 눌러 살 생각이었다. 세몬이 이반을 보더니 말했다. 너랑 같이 지내려고 왔다. 일자리를 새로 구할 때까지 나하고 집사람을 먹여 살려다오.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지내세요. 이반이 의자에 막 앉으려는데 세몬의 아내가 이반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남편에게 말했다.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농사꾼하고는 같이 저녁을 못 먹겠어요. 군인 세몬이 말했다. 이 사람이 내게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하니 넌 문간에서 먹어야겠다. 그렇게 할게요. 안 그래도 야간 방목을 하러 나가야 하거든요. 말한테 먹이도 줘야 하고요. 이반은 빵과 겉옷을 들고 야간 방목을 하러 나갔다. 세몬을 맡은 도깨비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약속대로 이반을 맡은 도깨비를 도와 이반을 괴롭히려고 밭으로 왔다. 하지만 한참을 찾아도 친구는 보이지 않고 구멍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내가 대신 나서야겠군. 밭을 다 갈았으니 풀밭으로 가서 그 바보를 괴롭혀주겠어. 도깨비는 목장으로 가서 입안의 풀밭을 물에 잠기게 해 온통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았다. 말에게 먹이를 주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온 이반은 큰 낫을 들고 풀밭으로 가서 풀을 베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낫질을 한두 번만 해도 날이 무뎌져 새로 갈아야 했다. 이반은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다 중얼거렸다.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숫도를 가져와야지. 가는 김에 빵도 한 덩이 가져와야겠어. 일주일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다 베기 전까지는 절대 여길 떠나지 않을 거야. 도깨비가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이 바보 녀석, 보통 골치 아픈 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이반이 돌아와서 낫을 갈고 다시 풀을 베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풀 속에 몰래 기어들어가 발 뒤꿈치로 낫 끝을 잡고 흙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반은 일이 무척 힘들었지만 늪에 있는 한 줄만 남기고 풀을 다 베었다. 도깨비는 늪으로 들어가 생각했다. 손가락에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못 베게 할 테다. 이반은 늪으로 갔다. 풀이 별로 빽빽해 보이지 않았는데도 낫이 앞으로 잘 나가지 않았다. 이반은 약이 올라 있는 힘을 다해 낫을 휘둘렀다. 도깨비는 이번에도 포기해야 했다. 휙휙 움직이는 낫을 피할 수가 없어서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얼른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반이 낫을 휘두르다 덤불을 치면서 도깨비의 꼬리가 반쯤 잘리고 말았다. 이반은 풀을 다 베고 나서 여동생에게 그것을 긁어 모으라고 하고는 호미를 베러 갔다. 큰 낫을 들고 갔지만 꼬리 잘린 도깨비가 먼저 와서 호미를 전부 엉클어 놓은 탓에 큰 낫으로는 벨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 가 중간 낫을 가져와 베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다 베었다. 이제 귀리를 베어야겠다. 꼬리 잘린 도깨비가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호밀밭에서는 내가 졌지만 귀리밭에서는 어림도 없다.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아침이 되자 도깨비는 서둘러 귀리밭으로 갔다. 하지만 이미 귀리는 전부 베어져 있었다. 귀리 나달이 적게 떨어지도록 이반이 밤새 다 베어 놓은 것이다. 도깨비는 약이 바짝 올랐다. 이 바보 녀석, 내 꼬리를 자른 것도 모자라 기운을 다 빼놓다니 이렇게 지독한 싸움은 처음 보겠네. 이 망할 바보 녀석은 잠을 통 자지 않으니 당해낼 수가 있나. 이번에는 호밀단에 들어가서 전부 썩히고 말 테다. 도깨비는 호밀단으로 들어가 헤집고 다니며 호밀을 썩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호밀단을 덮이다가 온몸이 따뜻해지는 바람에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이반이 말을 수레에 메고 동생과 함께 호밀단을 나르러 왔다. 호밀단을 두 단째 수레에 던지고 갈퀴로 쿡 찔렀는데 바로 도깨비 등에 꽂혔다. 갈퀴를 들어보니 꼬리 잘린 살아있는 도깨비가 갈퀴 날에 매달려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다. 이 고얀 놈, 왜 또 여기에 온 거냐? 저는 그 도깨비가 아니에요. 지난번 그 도깨비는 제 친구였어요. 저는 당신 형인 세문한테 있었어요. 네가 그놈이든 아니든 가만두지 않겠다. 이반이 도깨비를 밭이랑에 내리쳐 죽이려고 하자 도깨비가 다급히 사정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원하시는 건 뭐든 들어드릴게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뭐든 원하시는 걸로 군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냐? 뭐든 시킬 수 있죠. 그들은 뭐든 다 할 수 있거든요.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요. 할 수 있고 말고요. 좋아, 그럼 한번 만들어봐. 도깨비가 말했다. 호밀 한 단을 쥐고 그 끝을 땅에 댄 다음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돼요. 내 종이 명령하노라. 다발로 있지 말고 집회 수만큼 군사가 되어라. 이반이 단을 잡아 땅에 대고 흔들면서 도깨비가 알려준 대로 주문을 외웠다. 다음 순간 호밀단이 산산이 흩어지더니 전부 군사로 변하고 맨 앞에서는 나팔수와 고수가 나팔을 불고 북을 쳤다. 이반이 웃음을 터뜨렸다. 굉장한데? 아주 멋져.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안 돼. 이렇게 군사를 만들어버리면 기껏 배워놓은 곡식을 다 버리게 되잖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을 알려줘. 그래야 탈곡을 할 게 아니냐. 도깨비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세요. 군인 수만큼 집이 되어 다시 호밀단이 되어라. 내 종이 명령하노라.
이반이 그대로 따라하자 군사는 다시 호밀단으로 변했다. 도깨비가 또 애원했다. 이제 제발 절 놓아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반은 도깨비를 밭이랑에 대고 한 손으로 누르면서 갈퀴에서 빼주었다. 잘 가거라. 이반이 이 말을 끝내기 무섭게 도깨비는 돌이 물에 던져지듯 땅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구멍만 하나 덩그러니 남았다. 이반이 집에 돌아와 보니 둘째 형 타라스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배불뚝이 타라스는 빚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을 피해 아버지 집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다. 타라스가 이반을 보더니 말했다. 내가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나와 집사람 좀 먹여 살려다오. 그렇게 하세요. 여기 계세요. 이반이 겉옷을 벗고 식탁에 앉자 타라스의 아내가 말했다. 이 바보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땀 냄새가 지독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자 배불뚝이 타라스가 말했다. 이반, 냄새가 지독하구나. 저기 문간에 가서 먹도록 해라. 알았어요. 이반은 빵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안 그래도 야간 방목을 하러 나가야 하거든요. 말한테 먹이도 줘야 하고요.